제목이 대부분이 우울했던 소년. 모두 똑같은 지붕 위로 햇볕이 쨍쨍이는 캘리포니아 버뱅크. 주로 공동묘지에서 혼자 노는 소년이 있었다. 소년이 가장 바빴던 날은 할로윈 데이. 소년의 기괴한 그림 솜씨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뻐했다. 하지만 할로윈 데이가 지나면 세상은 다시 밝음과 어둠,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뉘고 소년은 외톨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유일한 낙은 B급 공포영화 재방송, 기괴한 그림 그리기, 8mm 영화 만들기. 어른들은 말한다. 너는 여느 아이와 달라. 의뢰 알아야 할 것도 모르고 친구도 없고. 따분한 학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조기 졸업을 한 소년은 1979년 월트 디즈니사에 입사한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사람 얼굴에 눈을 그리지 않는데 디즈니는 커다란 눈만을 좋아한다. 그는 디즈니를 떠난다. 모든 게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을 닮은 괴물들이 등장하는 영화 비틀주스를 만든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쓴다. 머리가 졸아든 유령이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볼 영화. 그러나 개봉 2주 만에 3,200만 달러의 흥행 수익. 끊임없이 손을 내밀지만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영화 가위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나 어둠의 본성을 간직한 배트맨. 밝고 정상적인 세상에서 쫓겨난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개성이 강한 사람은 늘 그렇게 집단으로부터 괴물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다. 팀 버튼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다양성에 관해서 저는 한번 꼭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획일화되고 비교가 되어야 하는 존재인가? 그리고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 즉 다시 말해서 다양성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가?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즉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170만 세워놓고 보면 이 사람은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다 크다? 얘기할 수 없지요. 왜? 이 사람만 보고 있으므로.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160만 세워놓고 보면 이 사람은 키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왜?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자기 혼자만이 있으므로. 즉 다시 말해서 획득지위, 우리가 가진 것, 얻은 것, 160, 170, 180, 통장에 3,000, 2,000, 1,500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체 가운데서의 관계들이죠. 관계들입니다. 이런 다양성들을 인정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팀버튼, 우리는 배트맨이나 가위손이나 이런 영화들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은 그겁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 얼굴에 눈을 그리지 않는데 디즈니는 커다란 눈만 좋아한다. 이 구절. 이런 다양성. 왜 꼭 사람 얼굴에 눈을 그려야 됩니까?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외모도 마찬가지죠. 이 기준들을 자꾸 삼고 상식이라는 틀 속에 우리들을 자꾸 가두어 놓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경직되면 유머는 없습니다. 희한하죠? 틀에 딱 갇히면 웃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런 틀에 갇힌 단어들로는 웃을 수 없지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러한 다양성을 가장 역설적이게도 잘 가지고 있는 집단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이들. 우리는 머릿속에 정해져 있는 생각들, 답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다르죠. 아이들은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옆집에서 떡을 가지고 왔을 때 땡땡땡땡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이죠.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적어놓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뭘 이런 걸 다. 그 아이 생각에는 뭘 이런 걸 다 합니다. 우리 집엔 준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특별히 뭐 떡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틀렸습니까? 어떤 아이에게 가서 물어봤을 때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물이죠. 어떤 아이가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봄이 됩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그 아이 생각에서는 얼음이 녹으면 이제 도룡뇽 알도 녹고, 얼음이 녹으면 꽃도 피고 산도 예뻐지고 봄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아이에게 물었더니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북극곰이 울어요. 그랬습니다. 예쁘지요. 저 코펜하겐에 모여있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보다 훨씬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웁니다. 울어야죠. 어떡할 겁니까? 걔들이 말을 할 줄 압니까? 걔들이 어디 코펜하겐에 모여가지고 북극곰 104마리가 이걸 할 수는 없죠. 얼음을 돌려달라. 얼음을 기껏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코카콜라 빨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콜라 빨고 그냥 좋아하는 척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아닙니까? 곰이 운다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빨리 자라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야 지구온난화를 그 아이들이 해결을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어른들은 힘듭니다. 그렇죠? 아니면 어른들이 빨리 아이들에게 배우거나. 그래서 제가 환상의 짝꿍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속담 문제들을 쭉 애들한테 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긴 얘기를 못 드리는데 속담 얘기를 쭉 냈더니 이렇게 써놨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괄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뭡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죠.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여기에 없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틀렸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 없답니다. 어떤 아이는 호랑이는 죽어서 안 무섭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장 예뻤던 아이는 그거였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안 됐지만, 안 됐죠. 호랑이는 죽어가지고 안 됐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안 됐지만 토끼들이 기뻐 춤추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약자의 시선에서, 토끼의 시선에서 본 겁니다. 막 호랑이 네 죽어서 안 됐긴 한데 토끼들이 기뻐서 춤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옆에 호랑이가 죽은 그림, 토끼들이 춤추는 그림. 그 적으라 그랬더니 안 됐다 이렇게 밑으로 적어놨습니다. 이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예쁜, 즉 다시 말해서 틀이 없는 생각들이죠. 어른들과 같이 틀이 없는 생각들. 우리 어른들은 틀에 박혀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틀이 있으니 바꿔라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하니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제가 잘났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깨보자. 제가 웃음을